해지의 유혹을 강제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엔 이걸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 좋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펀드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다 할인해가지고 가져온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생각에는 요런 거에 좀 잘 어울리는 30, 40대에 잘 어울리는 뭐 그런 전략도 있겠지만은 좀 구체적인 뭐 상품이나 뭐 제도라든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그 편한 상품을 선택하면 좋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상품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하는 것보다 뭐 중간에 해약하면 뭐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세금 혜택이 뭐 없어집니다. 뭐 이런 이제 강제성이 있는 제도적인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율리시스 약정이라는 게 있어. 율리스 되게 있어 보인다. 있어 보려고 내가 이걸 준비해 온 거야. 율리시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디세우스. 그리스 로마 우리 트로이 전쟁은 알잖아.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 이게 알잖아. 그 트로이 목마나 트로이 전쟁의 그 계획을 세운 애가 오디세우스야.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쓴 이야기가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걔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면 어떤 협곡 바다로도 협곡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이 하나가 있거든. 사이렌인가 뭐. 맞아, 사이렌 맞아. 사이렌 우리 앰뷸런스 위에 사이렌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래. 걔가 어떻게 생겼냐가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인면조 나왔잖아. 개처럼 생겼다고.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새처럼 생겼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이 훅 가버리는 거야. 빨려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정신 놓고 있다가 벽에 부딪혀서 죽고 뭐 바다에 뛰어내려 죽고 이런 거야. 근데 이 오디세우스 율리시스에는 이 노래는 듣고 싶은데 죽긴 싫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그 배에 노젓는 선원들은 전부 다 길을 밀랍으로 막아버려. 못 듣게 하고 자기는 길은 열어놔야 되니까 들으려면 그럼 뛰어내리지 못하게끔 자기 몸을 돛대에 묶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렌의 유혹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는 다 듣고 자기는 거기서 못 벗어나게끔. 근데 걔가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선원들의 밀랍 이렇게 막아놨다가 길을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단순하게 그 사이렌 노래를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효과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야 나 좀 풀어줘 하는 이야기하는 조차도 못 듣게 하는 거야. 유혹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들이. 이게 저축 프로그램도 보면 결국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에 들어갔다가 상품이 중도에 해지할 때 불이익이 좀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 강제 저축의 효과들이 그렇지.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해지의 유혹을 강제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엔 이걸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상품에 가입하는 거를 율리시스랑 약정을 했다. 율리시스 약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강제적인 장치들을 좀 마련해 두는 게 3040 세대한테는 되게 좋고 그게 결국은 그렇게 불편한 상품들이 나중에 목돈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먹긴 좀 힘들겠지. 이거 내가 깨고 싶을 때 깨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이제 막히는 건데 나중에 결국 남는 거는 유동성이 좀 없는 상품들이 남더라. 뭐 그런 얘기들은 참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또 그런데 보면 젊었을 때 투자할 때 근데 요즘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투자 상품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젊었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좀 한번 이야기 줄래? 글쎄 아무래도 공격적인 사람들이 뭐 주로 주식 편입 비율이 높겠지. 그래서 근데 주식의 단점은 이제 상승할 때는 수익률이 좋지만 또 하락할 때는 뭐 우리 굉장히 힘들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데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겠지만은 결국 꾸준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거둘 텐데 그러니까 나눠서 투자하고 장기 투자한다면 충분히 공격적인 주식 이런 상품에 편입된 비율이 높은 상품도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지. 요즘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논리가 이렇더라고 보니까 30, 40대 솔직히 말해서 형성된 돈은 별로 없잖아.
부동산이나 뭐 금융자산 만들어 놓은 건 별로 없는데 미래에 벌어들일 돈은 되게 많거든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다 할인해 가지고 가져온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캐피탈, 그러니까 인적 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미래 가능성만 되게 큰 거지. 그렇지, 미래 가치지.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인적 자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지. 미래 벌어들일 돈은 줄어들면서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으로 이렇게 축적이 돼 나가요. 전환이 되는 거네.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 인적 자산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자산이냐. 뭐 아무래도 채권적 성격이 강하겠지. 그렇지. 매달 월급 형태로 고정적으로 그렇지. 캐시플로가 확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영어로 그냥 픽스드 인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컴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러면 젊은 나이에는 채권형 인적 자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공무원 같은 분들은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미래 캐시플로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으면 내 자산을 이렇게 들여보면 그냥 금융자산만 놓고 보면은 주식에 다 투자하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인적 자산까지 합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산 전체 자산 비중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으니까 젊을 때는 약간 주식의 비중을 높여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자산이 이렇게 인적 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실물 자산이 늘어나면서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금융자산에서 비중을 이제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다. 그렇지. 내가 채권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나가 그렇지. 채권이니 주식은 젊을 때는 좀 많이 있어야 밸런스가 맞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채권도 줄어드니까 주식 비중도 좀 줄어들어야 밸런스가 맞겠다. 그치. 뭐 그런 얘기네.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인적 자산하고 금융 자산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형성해 나가면 젊은 나이에는 이제 좀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투자 기간 자체가 아까 네가 이야기했듯이 좀 길잖아. 그렇지. 매일매일 주식시장 보면은 막 출렁출렁 되지만 이걸 1년 단위나 10년 단위 놓고 보면 그 출렁임은 다 사라져 버리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크게 이제 장기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자기 자산 관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거네. 내가 채권이다. 그래서 그치. 주식 더 가져도 밸런스가 맞는다. 나도 채권인데 또 채권만 예금만 하면은 이건 뭐 재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자기 대차대비표를 한번 딱 만들어 보면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부동산만 넣으면 30, 40대 되게 초라하거든. 근데 그 밑에다가 휴먼 캐피털을 휴먼 딱 캐피탈, 넣으면 인적 자산을 딱 넣고 왠지 보면 부자가 된 느낌? 좀 부자가 된 느낌이 좀 들잖아. 그래서 그 휴먼 자산, 그러면 이제 자기 가진 자산을 주식과 채권의 성격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그러면 남은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가는 게 소위 말하는 라이프 사이클 투자의 기본. 그럼 거꾸로 예를 들면 뭐 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내 소득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는 사람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안정적인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 그 신용 등급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그렇지. 하는 거고 그 대신 좀 내가 캐시플로가 되게 안정돼 있거나 고용이 안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채권 중에서도 안전한 그렇지. 채권에 국채에 가까운 가까우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자산 관리를 해보면 그거 좀 더 나은 답이 나오겠네. 답이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상품 같은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그냥 뭐 이거를 지금 얘기 다 좋은데 그걸 딱 내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고 뭐 밸런스를 바꾸고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요새는 좀 편하게 뭐 TDF라고 들어봤지. 알지 이거는. 그래서 T가 타겟. D가 데이트, 자꾸 물어보면 헷갈리네. 영어 약하잖아. F가 펀드. 펀드, 그러니까 날짜에 맞춘 펀드다. 그래서 TDF 특징은 뭐냐면 펀드 이름에 보면은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 2030, 2035. 이게 20세부터 35세 그게 아니라 2030년을 목표로 한, 2035년을 목표로 한. 요게 이제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딱 놓고 빙고. 관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필요한 시점이 가까이 갈수록 그 주식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그렇지.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2040 펀드다. 그럼 앞으로 뭐 한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거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테고 2025 펀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7, 8년밖에 그러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식 편입 비중이 좀 낮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운용자들이 알아서 주식 편입 비중, 채권 비중을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스스로 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그렇지.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 네. 좋다.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펀드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